문제다른 신혜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4강 행동주의 직업상담과 포괄적 직업상담이에요. 첫 번째 행동주의 직업상담인데요. 이 행동주의 직업상담은요. 직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과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돼요. 두 번째, 내담자의 불완전하고 부적응적인 학습의 원인을 밝혀서 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되는 이 불안을 감소 또는 제거해서 새로운 적응 행동을 학습시키며 직업 결정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쿠스탄이라는 학자가 행동주의 직업 상담의 그 두 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요. 하나가 우유부단이에요. 인디시전이죠. 내담자의 제한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직업 선택 시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신의 직업 발달이 성숙하지 못함에 불안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 이 불안이라는 것은요, 우유부단의 선행 요인이 아닌 결과물이에요. 즉,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결단성인데요. indecisiveness라고 하죠. indecisiveness 이렇게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우유부단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불안으로 인해서 무결단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위압적인 요구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네요. 불안 감소 기법이 있는데요. 불안 감소 기법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체계적 둔감법 또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했어요. 우리가 외울 때요. 보통 6가지 외웠었는데요. 체금반 혐주자에서 혐오치료, 주장훈련, 자기표현훈련, 여기 홍수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체계적 둔감법은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증대시켜서 오히려 둔감화시키는 것이에요. 금지 조건 형성 또는 내적 금지라는 것은 내담자에게 불안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안 반응이 이렇게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반조건 형성 또는 역조건 형성은요. 조건 자극과 새로운 자극을 함께 제시해서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인데요. 직업 상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하는 말이 조건 자극이 돼요. 그리고 그 조건 반응은 내담자의 불안이에요. 이렇게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있는데 이 조건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자극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자극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촉진적인 상담 관계 형성이 바로 새로운 자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로 인해서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담자의 조건 자극, 내담자가 하는 말 그리고 그에 따른 내담자의 반응, 불안이요. 이 두 개의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상담자는 새로운 자극, 즉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을 촉진시켜서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혐오 치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혐오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부적응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주장훈련은 내담자에게 불안 이외의 감정을 표현하게 해서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불안을 해소시키게 돼요. 자기표현 훈련은 자기 표현을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홍수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예요. 불안한 자극에 대해서 준비를 갖추도록 한 후에 홍수법이니까 홍수처럼 가장 높은 수준의 자극에 오랫동안 노출시킴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학습 촉진 기법은 5가지 있다고 했었죠. 강화,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행동 조성, 그리고 상표제도에서 우리가 강변 사행상 이렇게 외웠어요. 강화는요. 내담자의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을 강화라고 하고요. 변별학습은요, 자신의 직업 결정 능력 등을요, 검사 도구 등을 사용해서 변별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내담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것을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링의 주요 기법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교수, 촉진, 동기부여, 불안감소, 억제하기. 그래서 교촉동부력 이렇게 외웠어요. 모델링의 주요 기법 5가지. 교촉동부력. 교수는 가르치기라고도 하겠죠. 적응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칠 수 있고요. 촉진 또는 촉발하기는 적응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고요. 동기부여하기는 적응적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불안 감소는요,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이 모델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는 이 모델을 관찰하면서, 어떤 모델이 내담자는 주먹 같은 거 폭력 사용을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벽을 막 주먹을 쾅쾅 치는 이런 모델을 관찰케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억제하기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억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모델링의 주요 기법 교촉 동부력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행동 조성 또는 조용은요, 행동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먼저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읽으면 뭘 주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뭐 심부름을 시키는데 심부름 잘했으면 또 줘. 이렇게 행동을 단계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죠. 상표 제도 또는 토큰 경제라는 것은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행동 조성과 상표 제도는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행동 조성은요, 행동을 단계별로 세분화한다는데, 그렇게 해서 단계마다 강화를 제공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상표 제도는 그냥 바람직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통합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요. 평가를 보시면요, 이 행동주의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포괄적 직업 상담이에요. 포괄적 직업 상담은요, 존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치라고도 하죠. 같은 사람이에요. 주장한 내용인데요.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인간중심 이론, 특성요인 이론 등 다양한 상담 이론을 통합했다는 것이에요. 특히 모든 상담에 이 진단 과정을 고려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진단은요,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 상담의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의 이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직업 상담의 이 목적에는 직업 선택과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일반적 적응의 고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담 초기 진단 단계에 있어서는 발달적 접근법과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는 정신 역동적 상담을 활용하며,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는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도구적 또는 조작적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엄밀한 얘기로 하면 도구적 조건 형성과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도구적 조건 형성은 쏜다이크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우리 앞서 배웠다시피 스키너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행동주의 상담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으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포괄적 직업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진단이에요. 1단계죠. 2단계가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고요. 3단계가 문제 해결 단계예요. 그게 진짜 명문이다. 진명문 이렇게 오죠. 1단계 진단 단계는요,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제2단계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하거나 분명히 하거나 해석하는 단계가 제2단계예요. 제3단계 문제 해결 단계는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제3단계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네요.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사용하는 진단검사의 유형을 보시면요, 변별적 진단검사, 역동적, 결정적 진단검사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변별적 진단검사는 직업 흥미검사, 직업 적성검사, 직업 성숙도검사 등을 실시해서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는 것이에요. 역동적 진단검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담자의 주관적 오류를 보완하고 상담 과정에서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심리 측정 자료의 통계적 오류를 보완하는 진단 검사가 되겠네요. 결정적 진단 검사는요, 직업 선택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진단 검사가 결정적 진단 검사예요. 이 포괄적 진단 검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요, 여러 직업 상담 이론의 장점을 채택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상담자들이 다양한 내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부정적인 평가는요, 취업 후에 직업 적응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각 직업 상담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행동주의 직업 상담은요, 직업 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이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행동주의 직업 상담은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은요,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상담사가 교훈적 역할이나 내담자의 자아를 명료화하고 자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담자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포괄적인 직업 상담은요, 취업 효율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후에 취업 적응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포괄적 직업 상담에 나타나고 있네요. 직장사 기출문제 포괄적 직업 상담 프로그램의 단점이에요. 방금 나왔었죠? 첫 번째, 직업 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행동주의 직업 상담이죠. 두 번째, 직업 상담의 문제 중 진학 상담과 취업 상담에 적합할 뿐 취업 후에 직업 적응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게 포괄적 직업 상담의 단점이라고 했었어요. 세 번째,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 대한 단점이고요. 4번, 상담사가 내담자의 자아를 명료화하고 자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은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인간 중심 직업 상담에 해당되겠죠? 정답 2번 나오고요. 22년도 공시 문제예요. 상담 이론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만을 모두 고르면 지금은 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은요, 자유현상이나 꿈의 해석 등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기억법 맞았네요. 니은분의 칼 융의 분석 심리적 상담은요,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 맞춰졌는데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은요, 구스타인이 제시한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니은분 틀렸어요. 디귿번은 사회 속에 더불어 사는 지혜로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론백의 인지 상담이 아니라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에요. 이거는 행동주의 상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강의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